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외치던 백혜련 의원의 얼굴에 누군가 계란을 던졌습니다. 계란 던졌어. 계란 던졌어 지금. 계란 던졌어. 네, 현장은 처음부터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헌재 정문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건너편에 있는 탄핵 반대 시위대가 부부젤라를 불고 또 사이렌을 틀어서 방해하기도 했고요. 회견 초반부터 이렇게 삶은 계란을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바로 옆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추경호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뒤에서 이렇게 피켓을 번쩍 들어올려서 좀 신경전이 오가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백혜련 의원의 얼굴에 계란을 던진 겁니다. 솔직히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아픕니다. 이게 가까이에서 맞았으면 괜찮을지 모르는데 이거는 찐계란인가요? 혹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 앞의 집회는 더욱 과열되는 가운데 헌재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일자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윤 대통령의 선고일은 그 다음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한덕수 총리 일정만 나왔다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 기일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김유정, 박상수 의원께 차례로 질문을 드리죠. 윤 대통령의 선고 기일은 그 바로 다음이 될까요?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가 먼저니까요. 다음 주 중이나 혹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더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총리보다는 늦게 나오는 거는 이제 명백한 사실로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국민들의 아우성을 다 듣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날짜가 늦춰진다면 아마 헌재에 대한 원망이 더욱 커질 거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다양한 추정들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완벽한 어떤 결정문을 쓰기 위해서다. 예. 갈등이 참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완벽한 결정문 때문이다. 혹은 한덕수 총리하고 내란 혐의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내려고 한다. 같은 날 선고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절차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에는 헌재도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보통 한 이틀 전, 사흘 전 선고다. 혹은 예외적으로 당일날 그 선고기일 지정해서 바로 발표하는 거 아닐까. 이런 다양한 추측들이 나왔었는데 결국 일단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4일 전에 지금 기일을 지정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과 같은 날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유가 하나 있었죠.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그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결론도 우리가 미리 예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또 갈등이 더 첨예하게 되는 거 아니냐, 결과에 따라서는. 그래서 아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같은 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한 총리가 먼저예요. 그래서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언제 지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조속히 지정하지 않으면 정말 이제는 화살이 헌법재판소로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마저 드는 요즘입니다. 예. 네, 제가 아무래도 법률가다 보니까 이 법조계에서 도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여의도는 서초동을 모르고 서초동은 여의도를 모른다. 예. 오늘 제가 오는 길에 이 속보를 접했는데 많은 경우 이제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법률가들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한덕수 총리가 먼저 나오는 게 맞기는 했거든요. 왜 예. 그러냐면 쟁점 자체가 한덕수 총리는 많지가 않아요. 그에 비해서 대통령은 현재 다퉈진 쟁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쟁점들이 적은 것부터 먼저 결정이 나오고 쟁점이 많은 것이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따졌을 땐 그게 그냥 하나의 그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덕수 총리랑 대통령이 같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약간 좀 이게 정치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한덕수 총리 선고부터 먼저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것을 보니까 확실히 서초동은 여의도와는 그냥 다른 네. 서초동의 논리대로 가는구나. 그래서 여의도가 서초동을 모른다라는 이 말이 이번에도 또 성립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서초동과 여의도를 함께 경험한 김용란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헌재는 서초동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예, 항상 안국동인가요? 예. 서초동이라고 의미하는 거는 뭐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 쪽이고 헌법재판소는 법원과는 또 다른 헌법기관입니다만 사실은 이게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 쟁점이 적냐?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냐 아니면 3분의 2를 넘기는 찬성이 필요했느냐. 그거의 문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있어서 뭐 내란 죄라는 단어가 탄핵소추 이후에 빠진 게 이른바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해치느냐. 사실은 이 후자의 문제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거는 뭐 동일성을 해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만 절차적으로도 한덕수 총리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롭고 탄핵 사유에 있어서도 비슷합니다. 감명하기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탄핵 사유가 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12월 3일 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가 되느냐 마느냐. 뭐 탄핵의 쟁점에 있어서도 뭐 경중을 가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시작하면서 헌재가 약속한 게 있거든요. 어떤 사건보다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예. 시기적으로도 대통령 탄핵이 먼저 됐고 그다음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른바 선입선출법에 의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헌재가 지금 2월 25일 변론 종결하고 거의 4주가 돼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다음 주에 선고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다음 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도 있잖아요. 일정이 좀 맞물리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일은 오래전부터 이제 공지가 됐던 사안이고 예. 2월 25일 탄핵에 대한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그 이전에 3월 26일 이전에 헌재 선고가 있을 것으로 모두가 예상을 했고 그것이 상식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 지금 깨져버렸습니다. 그 깨지는 가운데 여러 주장들이 있었는데 가령 윤상현 의원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일인 3월 26일 이후에 탄핵 선고를 예상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예.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께서는 3월 26일 날 이후에 탄핵 선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및 국민의힘 의원의 예상과 그리고 그 요구가 사실상 받아들여지는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다양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시선에 보면 이거 헌재가 국힘, 특히나 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있는 국힘과 내란 세력의 눈치를 더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더 하지 않을 수 없고 헌재가 헌법 수호보다는 정치적 일정, 정치의 논리에 더욱더 휘말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적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3월 26일 이후로 이제 미뤄진 건데 헌재가 지금의 국민들로서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과 비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재 스스로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앞으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유감입니다. 3월 26일이라고 하는 미리 공지된 일정을 가지고 거기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결정됐다고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정말 누가 지킬 것인지 정말 국민을 암담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해석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큰 불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상수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일자를 감안한 헌재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세요? 헌재가 이번에 절차나 이 과정에 있어서 예. 저는 이제 적법한 절차를 다 지켰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 그 신문 조서가 내용 부인만 되면 이 증거 능력이 상실되는 이러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반영되지 않도록 평의해서 결정한 사안 같은 것이 아주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헌법재판소가 너무 정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저도 많은 방송들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와서 이제 조국혁신당 대변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는 헌재의 정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저한테 지금 꽤 색다르게 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글쎄 헌재가 과연 법률에 따른 판단만으로 끝이 날지 아니면 정치적인 고려를 할지는 헌재의 결정문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지금 이제 이 날짜를 좀 뒤로 이렇게 잡게 된 것은 평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평의에서 쟁점들이 지금 정리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아까 김용남 의원님 말씀과는 다르게 사실 한덕수 총리는 단 한 번만 변론 기일이 잡혔어요. 예. 그에 비해서 대통령은 11번이나 했단 말이죠. 그러면 11번 동안 다투면서 쟁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쟁점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한덕수 총리는 딱 한 번 하고 끝났으니까 쟁점들이 그렇게 많이 충돌되는 게 많지 않다는 걸 보여준 건데 사실 변호인들이 주장하면 주장한 걸 하나하나 다 판단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지금 다퉈지고 있는 것 같고 굳이 이 부분까지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은 헌재의 그 선입 선출 원칙이 어겨졌다, 정치적인 주장에 흔들렸다라고 입장을 냈고요. 한덕수 총리의 선거부터 먼저 잡혀서 유감이다라는 입장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일정이 정해져서 다행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소식이 들리는 와중에 상식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국회에서 김건희 상설 특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찬성이 179표, 반대가 85표, 기권이 1표가 나왔습니다. 상설 특검안이 통과된 것은 어떤 의미인지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재로서는 특검의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임명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도 조금 뒤에 따져보기로 하죠. 민주당 의원들 오늘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앞서 보셨듯이 계란 세례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곧바로 착수했고요. 시위대 강제 해산까지 나선 상황인데 이걸 간단히 볼 일은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백혜련 의원이 상당히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법적 대응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던데 뭐 부상이 좀 심하지 않기를 얼굴이 내일 아침 되면 멍들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도 드는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헌재 앞에 100m 이내에서는 지금 집회 시위가 금지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로지 가능한 것은 1인 시위하고 이제 기자회견의 형태로만 가능한데 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하는 파면 촉구 기자회견 하고 있는데 뒤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보입니다. 아까 화면에도 잡혔었는데 12월 3일 밤에 계엄 해제 의결할 때 어떻게든 시간을 늦추려고 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나왔던 분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계엄 해제 의결을 제 시간에 못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아마 방송도 못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버젓이 저기 가서 지금 무슨 1인 시위를 하고 있는지 참 호환무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런 식의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 이런 양상들이 선전선동하는 그런 결과물로 지금 오늘의 이 계란 투척 사태가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명확하게 경찰의 경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선고일에는 헌재 주변을 무슨 진공 상태로 만들 거라는 둥
차벽을 세워서 어떻게 할 거라는 등 가포 비상령을 발동할 거라는 등 이렇게 얘기는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아침과 같은 이조차도 지금 못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경비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경찰이 저 정신 바짝 차려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투척한 사람이 누군지는 반드시 찾아내서 과거 전례에 비추어 봐도 다 실형 받았거든요. 이거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저는 물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만약에 달걀이 아니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좀 경계를 강화해야 될 것 같고 정치권에서도 조금 이 지지자들 양쪽이 쫙 갈라졌는데 조금 자제시키고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보면 그냥 나서가지고 헌재를 쳐부수자, 헌법재판관들 이름 호명하면서 밟아 이런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지금 흔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당론은 아니야, 당론은 승복해야 돼, 민주당도 빨리 얘기해 승복하라고 이런 얘기를 또 지도부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안타깝게 발생을 했는데요. 정말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도 좀 자제시켜야 되고 예. 지도부가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자제하자. 이런 일은 정말 미연에 방지하자. 흥분을 가라앉히자. 이런 일 동시에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의 선동에 의해서 야당 의원 테러가 일어났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백혜련 의원이 이런 테러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이런 정치 테러, 이러한 테러는 사라져야 된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점에 대해서 확실히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계엄 해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진행됐던 국회에서의 과정이 민주당 단독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 당에서도 당시 계엄 해제의 표결에 동참했던 의원들이 있었고 저도 당시 계엄 당일날 국회 현장에 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마치 혼자서 다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 국회에서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 모두 조용히 겸허히 기다리면서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시위는 우리 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당의 지지자들 모두가 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게 양당 모두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제를 시켜야 되는 문제지. 지금 현재 백혜련 의원이 이렇게 먼저 당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당 의원도 또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양당의 어떤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자제시키도록 노력을 해야지 더 이렇게 싸움을 붙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왜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민주당도 그 의사를 밝혀주고 각각의 지지자들을 조금 더 자제시키는 방향으로 이 문제들을 이렇게 좀 차분하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탄핵 변론이 시작되고 나서 헌재에 몰려가신 분들이 누구십니까? 권성동 의원 몇 차례 가서 헌재에 졸속 심사하고 있다고, 집중 심리를 하고 있는 것을 졸속 심리를 하고 있다고 헌재를 계속 몰아붙이고 헌재의 탄핵 변론마저도 계속 불복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때 야당 의원들이 헌재 옆에 간 적이 있습니까? 간 적 없고요. 여당 의원들이 특히나 권성동 의원이 계속 추동해서 헌재에 계속 몰려가서 기자회견하고 헌재에 대한 불복 그리고 헌재에 대한 불신을 계속 조장을 했습니다. 그 조장했던 그 먼저 했던 것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것 이런 것들은 다 지금은 다 잊어버렸으니 다 필요 없고 왜 민주당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느냐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헌재가 그동안 지켜왔던 여러 관례에 따라 관례와 선례에 따라서 4주 가까이 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의 민생을 봐서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지연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국민의 심정을 담아서 야당 의원들이 헌재 앞에 가서 평화롭게 기자회견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으며 그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계속 지연시키는 것을 계속 추동하고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분이 삼선 의원들 모아놓고 장애투쟁하는 것에 대해서 고생 많다라고 해서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최근에도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폭력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고 먼저 반성부터 먼저 하시고 남에 대한 비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론 네. 듣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랑은 조금 달라서요.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정당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 22명의 당협위원장 서명에 참여한 당협위원장이고요. 그리고 탄핵 찬성에 대한 입장에도 동의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개업날 현장에 로텐도홀에 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씀하신 조국혁신당의 대변인님께서는 개업날 현장에 어디 계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치는 장면에 우리 당 당직자들도 저를 포함해서 같이 바리케이트를 쳤던 사람들이에요. 민주주의가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쪽 날개에서만 한다고 지켜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던 정치인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이번에 재판 절차가 법적으로 옳지 못하게 그렇게 진행된 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률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의 인용과 기각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각하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들이 모두 인정되는 것이 민주주의인 거죠. 그런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처럼 당대표의 이름을 걸고 있거나 당대표의 명에 따르면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돼서 일치돼서 나가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생각이 모여있는 정당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이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만하시죠. 여기까지 할게요. 자, 어디까지 얘기하다 네. 아니 헌재 앞 달걀 세례 네, 달걀 세례 하다가 얘기했군요. 지금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헌재 앞에서 달걀 세례, 이게 달걀 세례라는 표현도 사실 언론에서 쓰고 있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가볍지 않은 일이에요. 법적으로 따지면 폭행치상 내지는 상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날아와서 이제 백혜련 의원 앞면에 계란이 부딪혔는데 아마 멍이 들거나 뭐가 상처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법률적으로는 폭행치상 내지는 상해죄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게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으로 잡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거든요. 근데 저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경찰이 그 맞은편 쪽에 있던 탄핵 반대 일종의 집회를 하던 사람들을 강제 해산시키면서 현장에서 범인을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주변에 있는 CCTV를 통해서 범인을 밝혀내겠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CCTV가 제대로 잡았을지 아니면 상당수의 그 전에 설치된 CCTV는 이게 화질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 얼굴이나 이런 게 식별이 쉽지 않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범인 체포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지금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치 관련한 폭력의 행사, 뭐 예를 들어서 서부지법의 난동 사태 같은 거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 내지는 뭐 상해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멈춰야 되고 그리고 국가 공권력의 확실한 집행이 좀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그렇고요. 경비를 강화하고 무슨 드론도 날리는 거를 막겠다. 애들 학교도 그날 못 가게 하겠다. 온갖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버젓이 보고도 달걀로 이 폭행하는 그거를 눈앞에서 놓친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죠. 범인을 버젓이 경찰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놓고도 지금 어떻게 큰 소리를 치면서 경찰에서 경비를 강화해서 탄핵 선고하는 날 이런 폭력 사태 내지는 여러 가지 가능한 이런 그 사태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일이 오늘 발생을 했다고 보고요. 오늘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범인도 빨리 색출해야 되지만 눈앞에 놓친 범인을 이제 색출하겠다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한심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다른 모든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말 걱정입니다. 네, 저 자리에 언론사의 카메라도 많았기 때문에 혹시 잡혔을 수도 있고 언론사에서도 영상들을 자세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봤던 오늘 헌재 앞 모습 자세히 한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했고 건너편에는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이 있었고요. 자, 저렇게 반대쪽에도 카메라를 한 번씩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카메라에 잡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기자회견 장소와 불과 한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모습도 앞서 언급해 주셨고요. 여야 의원들이 이 상황을 겪으면서 현장에서 날선 발언들이 오고 가기도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내란 공범 추경호가 여기 와 있구만. 나 어디 와 있는가 했더니 왜 안 나타나 했더니 내란 공범 추경호가 여기 와 있네. 불법 체증해야 돼요. 여기 엮이시면 안 돼요. 언론 여러분, 여기 집시법 다 위반입니다. 여기 다 체증해주세요. 추경호가 이렇게 망가졌어? 이렇게 망가졌어. 추경호는 내란. 예,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아직 안 나오면서 계속 시간이 가고 있고 갈등도 현장에서 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까지 헌재 앞에서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씁쓸한데 윤재관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다른 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장에서 저렇게 방해하는 행위를 버젓이 하는 그런 행위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는지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추락을 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나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란을 같이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위법의 혐의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당국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저렇게 버젓이 다른 당 의원들의 합법적인 기자회견마저도 방해하는 것은 대단히 지지자들에게도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고 매우 안 좋은 것이죠.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의 그 의사표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거면 문제 제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꼭 물리력을 사용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타기에서 여야가 모두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잘못이 시작이 됐는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혼란이 더 커질 것이다. 아니다, 불가피하다. 맞서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을 듣고 다음 질문으로 이어갈게요. 최상목 대행의 그 반헌법적 태도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굳이 마은영 후보자를 제외하고 2명만 임명을 한 데에 대해서 다시 헌재가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적인 태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야당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본인은 이렇게 반헌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면서 국민을 향해서 헌재의 결정을 수용해달라, 승복해달라 이런 또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앞뒤 안 맞는 궤변입니까? 그러니까 권한대행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 그런 인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단 탄핵 절차는 이제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시기는 아직 못 박지 않았거든요. 시기는 좀 차차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침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 그 결론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본인의 위헌적 태도에 대해서는 좀 반성과 솔직한 사과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든지 그냥 다 미루고 있고 떠넘기고 있고 지난번에 내란 상설특검도 그냥 뭐 절차도 밟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그것도 위법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면서 뭐 몇 가지를 겸직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만 거듭하고 있는데 뭐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권력 3부의 어떤 그 부작위적 행위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선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뭐냐면 2009년에 이 종편 방송이 생기는 것과 관련됐던 미디어법 관련된 미디어법에서 국회가 이제 약간 날치기로 통과했다라는 그 관련돼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있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2번째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했던 검수완박 입법안에 대한 역시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했던 결정들이 있습니다. 입법부의 그와 같은 행동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입법 절차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그 문제는 입법부가 알아서 풀어나갈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해서 유무효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죠. 덕분에 우리는 위헌 위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디어법에 따라 종편방송이 시작됐고 검수완박 입법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한 것이죠. 그 법리가 이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위법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명 여부나 이런 것은 행정부 그리고 탄핵 여부는 입법부에서 해라 이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바로 위헌 위법하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라든가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라든가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대한 가처분이 허용돼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강제성이 사안이라는 거죠. 없다. 그렇죠. 말씀이네요. 그거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다른 권력 3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미디어법과 그리고 검수완박 입법 이 2가지에서 이미 보여준 태도입니다. 예. 다른 의견 있으시면 들어볼까요? 그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권한쟁의 심판은 아무 의미가 없는 절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가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한 권한 침해다라고 헌재가 결정을 했고 우리 법에 의하면 즉시 하도록 그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대한 이행은 즉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권 분립이라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이다? 아니 그런 논리대로 하면 권한쟁의 심판도 아무 의미가 없는 절차가 돼버리고 뭐 그 논리를 계속 주장하다 보면 헌재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도 헌재의 결정이고 그거는 나는 안 따를래 해버리면 그만이라는 뭐랄까요 그 국힘에서 여차하면 헌재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 논리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주장이라 그거는 법리적으로도 옳지 않아 보이고 좀 너무 위험한 주장 아닌가 싶습니다. 예, 30초만 드릴게요. 네. 권한쟁의 심판 자체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헌법학자들도 그렇고 법률가들도 당시 미디어법 판례와 검수완박 판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약간 어떻게 보면 흠결 같은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견해를 누차 천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빨리 승복에 대한 의사를 밝혀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헌재 결론에 대한 승복은요 딱 한 사람만 하면 돼요. 지금 피청구인 윤석열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도 여기저기 방송에서 늘 얘기했지만 승복 안 할 도리가 있느냐. 그건 너무 당연한 배고프면 밥 먹는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헌재의 결론에 대해 승복해야 되는 거는. 그런데 국민의힘이야말로 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할 거 다 합니다, 지금. 의원들이 가서 뭐 릴레이로 시위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헌재 처부 쓰자고 현역 의원이 얘기하죠. 첩보영장 집행할 때 그 앞에 가로막으면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지를 않나. 그다음에 극우 집회에 가가지고 참여해서 온갖 얘기를 다 쏟아내질 않나. 그러면서 이거는 당론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권성동 의원, 그 원내대표의 지금 일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승복할 거야. 왜 민주당, 왜 야당 너네 승복한다는 얘기 안 해.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총구가 향해야 될 곳은, 총구란 말은 좀 어폐가 있네요. 그 얘기를 주장해야 되고 요구해야 되는 곳은 지금 저 용산에 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승복의 선언을 해야 되는, 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지금 피총구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너무 황당한 일을 다 할 건 다 하면서 당론은 아니에요. 우리는 승복할 거예요. 이 얘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